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서울중앙지법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취소했습니다. 원래라면 오늘 오전 10시 반에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신문도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단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오전 중에 방침을 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검찰과 변호인단 의견서 내용이 달라서 심사를 취소한다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모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변호인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만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검찰이 피의자, 변호사 둘 다 출석하지 않는다는 말을 그냥 했을 리는 없고 당연히 물어보거든요. 변호인단에.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우리는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구인장을 반납했고 근데 변호인단이 우리 나가겠다라고 또 통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마음이 바뀐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걸 노린 건지 의도적으로 노린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구인장 반환을 알자마자 우리는 나가겠다라고 변호인단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건 저희가 잠시 후 이정열 전 부장판사 영장 심사한 경험이 있는 네. 변호사 중에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연결해 보기로 했고요. 어쨌든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이게 전략이라면 성공한 거죠. 예. 굉장히 혼선을 끼치고 있어서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법원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보입니다. 적이 없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대통령이라서 집에 가가지고 끌고 올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검찰의 고민.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파악하는 과정에서 생긴 빈틈. 그걸 노린 전략인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네. 잠시 후에 이정열 판사와 함께 이 문제는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늦춰졌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늦춰졌습니다. 현재로는. 왜 이게 전략이라면 왜 늦추라고 했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일단 이정열 판사하고 이게 전략이라고 보느냐 짚어본 다음에 그 얘기도 한번 해보죠. 자, 다음은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이 또 구속영장 청구서를요 전부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 혐의가 적혀있는 영장을 피의자 쪽에서 먼저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공개하면서 진술과 진술로 다리를 엮어 만든 것으로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증 없이 덤비는 건 검찰의 자세가 아니라면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증이 있는 거는 모른다고 하는 거지. 조작됐다라고 주장하고 네, 있습니다. 조작됐거나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 물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영장에 거의 반 넘게가 그거와 관련된 거예요. 이런 범죄가 있고 이런 물증이 있다. 범죄 일람표가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는데요. 닷새 돈 세탁 관련된 정황들이 객관적 물증과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는 모른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실무진이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때까지 했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거는 그 피의자 측에서 이 영장 청구서를 다 공개해 버렸어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피의 사실을 스스로 공표해 버린 건데요. 네. 이거를 보고 이제 물증이 없구나 생각하길 바라는 거죠. 이상한 짓이에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누가 그걸 보고 범죄 사실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참 희한한 짓입니다. 네, 굉장히 자세한 범죄 사실이 오히려 나와 있어서요. 언론 보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땡큐죠, 땡큐. 기자들은 피의사실 공표 같은 거 걱정할 필요도 없이 본인들이 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특별한 전략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처럼 생각해 주길 바라는 그 변호인단 측에서 변호인단은 당연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심정적으로 완전히 경도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거대한 착각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집단 사고가 가장 위험한 거일 텐데요. 본인들끼리만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도 이렇게 전면 부인하고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그런 말과 행동을 계속 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그래서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SBS에 따르면요, 뉴욕적으로 대표되는 ABC 상사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억 원 줬다라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더 나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까지 가서도요, 이 사업자와 관련된 민원을 청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돈을 받을 때 돈을 이제 뇌물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양심에 걸린다든가 또는 뭐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고민 자체가 제로인 분이에요. 그런 건 없고 유일한 잣대가 이 돈을 받을 때 들킬까 안 들킬까 이거예요. 예. 탈이 날까 안 날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 준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는 돈 받을 수 없지라거나 그거는 문제가 있어.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일단 좋아요. 땡큐인데 그 사람한테 돈 받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터트리는 거 아니야? 이걸 파악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이 돈은 받아서는 안 돼. 돈이 작아, 커.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돈은 다 땡큐. 다만 들킬까 말까. 이것만 고민하는 분이에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지금. 예, 두 차례에 걸쳐서 캄보디아 총리 정상회담에서도 민원을 했고요. 또 카자흐스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말씀처럼 돈을 받아도 탈이 안 날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작업까지 거치고요. 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유일한 고민은 들킬까 안 들킬까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푼돈에 해당되는 몇 억은 안 들키기 위해서 현금으로 처리하고 큰 돈은 그게 안 되잖아요. 해외에서 처리하고. 예. 이런 규칙이 만들어진 것이다. 예. 들킬까 말까만 오지 기준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보그룹으로부터 5억 원의 뇌물을 받고 4대강 공사에 넣어준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합니다. 대보건설은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으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해서 2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말에는요. 관련된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룹이 있거든요. 몇 번에 걸쳐요. 저희도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최시중, 천신일 이렇게 관계가 오래된 사람들. 네, 소위 5인 그룹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찍는 거예요. 여기서 돈 받자. 미리. 예, 미리 찍는 겁니다. 당선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미리는 두 가지. 당선 전의 의미도 있지만 본인들이 여기서 받는 건 괜찮아 하고 돈을 들어오는 거를 걸러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그 스님한테도 돈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스님 쪽에서 밝힌 바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금하는 분들이 갑니다. 김백준 씨라든지 김희중 씨라든지 수금 파트가 있어요. 예. 처음에는 소매치도 다 역할 분담이 돼 있거든요. 찍는 사람도 있고 바람잡이도 있고 그다음에 수금원들이 출동하죠. 김백준, 김희중 씨 같은. 그럼 돈을 수금을 갔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탁 관리하는 쪽이 이제 청계재단이나 위정계열사 같은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탁을 삥삥 한 다음에 현찰로 받아서 용돈으로 쓰신 거예요. 네. 그런 구조가 사실은 거의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이제 가족도 중간중간에 끼고 배달 용고. 대단한 조직입니다. 예. 자, 여기서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이정열 전 부장판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처음 보는 상황인데 혹시 판사님은 이걸 겪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아마 첫살일 겁니다, 이거. 그죠? 예. 네. 첫살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검찰은 변호인단과 피의자 둘 다 안 나온다고 알고 있었고 예.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아니다. 변호인단은 가겠다고 통보를 해서 법원이 양쪽의 의견이 다르니까 지금 이렇게 연기해서 어떻게 결정할 건지 고민한다는 뉴스인데 우선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이게 전략일까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빈틈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이게 일단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공장님. 예. 그 다음 주부터 매주 월요일 날 저녁 9시 반에 가짜뉴스 짚어드리는 이정열의 품격시대라는 프로그램이 TBS TV에서 방송이 되는데요. 어제 첫 방송 녹화를 했어요. 광고를 이렇게 또 하시고. 그게 아니고, 그 첫 방송 녹화하고 마치고 났더니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뉴스공장 제작진을 방송 내용 때문에 오늘 오후에 소환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네. 이게 지금 방심이 그게 너무 부당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어제 갑자기 다른 이슈로. 예. 저 교통방송 그 측에 어제 법률 문제 자문을 좀 해드려가지고 예. 어제 시간이 없어 지금 사실관계를 제대로 잘 모르고 있어서요. 보도만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좀 불확실할 수 있어서 그게 약간 걱정스럽긴 한데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는 변명이 이렇게 길게 하신 거군요. 일단 그 공장장이 모르신 대로 이게 예. 전략인가 아닌가는 그러니까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지금 네. 변호인단에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맞습니다. 변호인단이 검찰에 의견서도 냈고 법원에도 의견서를 냈는데 예. 이게 약간 시차가 있었어요. 검찰에 먼저 내고 법원에 그 다음에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도에 의하면. 근데 검찰에는 변호인도 안 간다 그랬고 그러니까요. 법원에는 변호인은 간다고 이렇게 냈나 봐요. 예. 그래서 전략이 아닐까 싶은 건데. 예. 예, 근데 지금 그 이유가 제가 지금 현재까지 취재한 바로는 변호인단 내에 검찰 출신이 있고 법원 출신이 있고 이렇게 지금 갈려 있거든요. 네. 근데 검찰 출신 쪽에서는 무조건 다 거부하자. 그러니까 이게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이고 법원 출신들은 그래도 신문길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변호인단 내부의 의견 조율이 안 돼서 그런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일단은 처음은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예. 근데 경향신문 보도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그 변호인단에서 의견서를 2번을 냈다고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 변호인단은 가겠다라는 의견서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거 변호인도 안 나온다고 한다 해가지고 구인장을 아예 반환을 해버렸어요. 법원에다가. 예. 그거를 알고 나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법원에다 의견서를 내면서 변호인단이 뭐라 그랬냐면 구인장이 발부되면 안 나갈 거고 예. 구인장이 발부 안 되고 신문길이 잡히면 그럼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또 낸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면 이거는 전략이고 꼼수인 거예요. 그런데 구인장 발부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구인장 발부 여부에 관해서 뭐 나가고 안 나가고를 결정할 그런 권리나 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피의자는 그런 권한이 없고 발부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런 꼼수, 그러니까 지금 꼼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검찰이 구인장을 반환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틈새를 파고들었다. 네네. 네. 그래서 법원도 혼란이 생기고 또 사실은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도 되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하죠. 네. 당연히, 아까 지금 법에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지금 거부하니까 신문 절차에 그냥 거부하거나 내지는 하여튼 출석이 안 돼서 네. 그런 경우에는 형사소송 규칙에 있는데 그냥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피의자가 출석하냐 아니냐의 문제지 변호인이 출석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게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뭐 바꿀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인신구속에 관한 예규라고 법원 내부에 예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구인영장이 반환됐을 때 예. 피의자가 도망갔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케이스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그죠? 근데 이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이 케이스를 지금 응용한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응용했다. 예, 어쨌든 예. 법원은 그러면 뭐랄까요? 이게 전직 대통령이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어서 네.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다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어떤 뭐 전략대로 굴러가도록 만든 그런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좀 말려든 감도 있고 그리고 공장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 우유부단한 겁니다. 그냥 지정했으면 그냥 오늘 열어가지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하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 또 취소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바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소를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무기한 연기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무기한 연기했다는 건 다시 길만. 네. 길만. 그게 물론 뭐 네. 앞으로 뭐 한 달, 2달 연기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건 아니죠. 예, 뭐 조만간 되겠지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다음 이제 진짜로 신문을 할 그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는 뜻에서 무기한 연기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제 완전히 묵혀두겠다 그런 뜻은 아니죠. 기한을 정하지 않은 건 맞아요. 네. 정하지 않았다는 거지 길게 가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두 번째인데 실제로는 네. 이렇게 해서라도 뭐랄까 며칠 이래봐야 며칠일 텐데 며칠을 더 확보해서 얻는 이득이 있을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법원이나 검찰이 자신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전략일까요? 그냥 며칠 더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가장 지금 이 일련의 사태에 있어서 중심에 있는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세상에 나오고 싶지 않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구인장이 어떻든 지금 나오게 되면 설령 이제 불출석하겠다고 의사를 표시를 했더라도 구인장이 집행돼서 다시 이제 포토라인에 나오는 그 모습이 연출되는 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도 구인장이 다시 발부되면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구인장이 나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지금 그 언론에 노출되는 그게 싫은 거 아닌가 싶어요. 가장 큰 이유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하루 이틀이면 이제 밝혀지겠죠.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그 사이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하신 다음에 진짜 이유가 뭔지는 그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정효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다들 궁금해서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전례는 없답니다. 전례는 없고 처음 있는 일인데 이유가 뭐냐가 이제 궁금하죠. 남은 이유가 뭐냐. 자, 다음 뉴스 이어가 볼까요? 네, 남은 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영포 빌딩에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대통령 기록물 중에서 나온 건데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의 사찰 정보가 담긴 60여 건의 문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문건은 굉장히 자세한데요. 이를테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돈의 장남 결혼식에 참석한 후에 강금원 회장을 만나러 충북으로 가서 하루 머물렀다라는 식의 자세한 개인 사찰 정보가 있습니다. 저도 기사 내용 봤는데 여기 보면 주목할 대목이 이런 겁니다. 봉화에 방문객이 왔을 때 방문객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거기 사실은 프락치가 투입됐다는 거죠. 예. 방문객 사이에 틈새에. 이거는 저도 여러 차례 겪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참석했던 크고 작은 행사나 뭐 이런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발언한 내용이 어김없이 이런 식의 정보 보고가 된다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누군가 항상 있구나. 그런 점 하나. 그러니까 그 주변에 프락치가 있었다는 거죠. 항상. 대중과 만나는 접점에서. 또 하나는 이 뭐 일정을 알 수 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휴대폰, 전직 대통령인데도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을 한다. 그리고 통신수단을 광범위하게 도감청한다. 이게 이제 뭐 휴대폰으로 이루어졌건 문자로 이루어졌건 이메일로 이루어졌건 간에 알아야지 몇 날 몇 시에 거기 참석했다가 다음에 누굴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가고 뭐 라운딩을 한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그다음에 가족이 바다 낚시를 언제 갔는데 그 바다 낚시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느니 이런 정보 보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동선 전체를 파악해야 되고 주고받는 대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과 주변인들한테도 광범위하게 이런 통신 도감청과 위치 추적을 했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 알 수 없는 정보예요, 이게. 네, 물론 해당 문건에는 통신 감청을 했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깨알 같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안 했는데 가족끼리 하거나 자기들끼리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몇 월 며칠 날 바다 낚시를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동네에서 뭐라고 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걸 한다는 겁니다.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제 경험과도 일치하는 보도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전직 대통령을 안 했을까요? 거꾸로 전직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데 했다는 거죠. 예. 전직 대통령이라도 예,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자, 시간이 한 두 기사 정도 간단하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소위 블랙리스트 계획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던 판사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이 징계를 추진했다라는 건데요. 또한 김명수 대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확보하고도 감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죠. 대통령 박근혜의 아빠를 욕보이는 그런 지금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 그런 맥락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위헌 조치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대법원이 그러니까요. 다른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당시에 있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실은 이렇게 그냥 우리 사회가 빠져나가도록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빠져나가도록 두면 안 된다. 예. 전직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검찰의 부담이 있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국민들은 알 바가 아닙니다. 검찰의 부담이 있든 없든. 그냥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행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SBS는 어디서 또 네, 5곡지 보도했습니다. 에버랜드와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된 보도인데요. 이번에는 국토부가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 세금을 얼마나 아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면은 국가기관들이 삼성 승계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는가. 지난 이틀간의 보도에 대해서 이제 삼성이 일부 반박한 게 있단 말이죠. SBS가 그걸 재반박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깔끔하게 재반박합니다. 예. 깔끔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은 삼성이 하고 있거든요. 예. 탐사보도팀 덕분에 삼성 광고를 못 받겠죠. 저희가 알 바는 아니지만. 근데 시민들의 박수는 무지하게 받을 만한 연속 보도입니다. 이게 기사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치면 금방 나와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SBS 삼성. 네, 끝까지 판다. 네. 네, 그렇게 검색됩니다. SBS 삼성 검색하면 묶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8곡지 뭐 7곡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나눠져 있는 걸 찾아서 보기도 쉽지 않거든요. 포탈에서 그걸 묶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묶어줘야 하는데 묶어주지 않으니까 잘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유튜브 가서 검색해서 보시면 묶임들이 있습니다. 따로 저장해서 볼만할 정도로 왜 자꾸 삼성 승계가 문제라고 하느냐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다큐처럼.